솔직히 커피 팔아가지고 돈 어떻게 벌어? 커피 팔아서 저 부자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진짜 밖에 없어. 카페를 그냥 막연하게 막 이게 좀 좋은 자리 크게 만들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하루에 이제 3만 원 팔아봐야 정신 차리는데. 아, 네. 어색하고 좋네. 팀장님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구에서 런웨이를 운영하고 있는 광주배 바리스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이력에 비해 짧게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진한 국가대표라 근데 솔직히 커피 대회에서 되게 이목을 끌 때 저희 나라에서 2018년도, 2017년도 17년. 저희 나라 1등 한 거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열렸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어쨌든 한국 최초로 열리기도 했고 가장 바리스타들이 좀 관심도가 많을 때였으니까. 약간 매장을 하면서 국가대표로서의 무언가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나요? 매장 손님들이? 신기해하는 거지. 저 사람 뭔데 국가대표라고 하는 타이틀을 썼나? 대부분 국가대표면 운동선수 뭐 이런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신기한 느낌을 조금 많이 가지지 사람들이. 아, 국가대표라는 게 있는지 모르니까. 아니 두 분 근데 소개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단계인지. 과거에 그때 저도 국가대표란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이제 유튜브랑 이런 거에 더 대회 시연 동영상 같은 걸 봤는데 이제 그때 되게 뇌리에 많이 박힌 게 팀장님의 영상 시연이었는데 제가 엄청 사실 동경을 하고 근데 이제 스타벅스에 다니니까 그냥 되게 나랑 아예 먼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하남 로스터리 매장에 일할 때 여기 회사 그레이 그리스템에 채용 공고가 떠서 너무 오랫동안 동경이어갖고 막 가고 싶었던 곳이었으니까 이력서를 냈고 팀장님이랑 면접을 봐서 그 아까 MBTI 말했는데 MBTI가 뭐지? INTP요. 아, I구나. 제가 이때까지 다 뽑은 모든 바리스타 애들이 다 I야. 근데 그땐 E였어요. 뭐야? 이중격이야? 뭐 바뀌어 이게? 팀장님 커피 되게 오래 하셨잖아요. 팀장님 주변에도 카페 창업을 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반치 어저께도 상담하고 왔어. 그나마 팀장님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카페를 좀 해도 된다는 분류가 있을까요? 이런 사람은 해야 된다라기보다 이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있는 것 같아. 차리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면 막 주변 시장 상황이 막 나아질 거라고 막 희망적인 생각하는 사람들. 아, 내가 들어가서 상권을 새롭게 구축할 거다. 무슨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그래 물어봤지. 아니 그러면 하루 매출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거세요? 라고 말하니까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는데 하루 매출. 그 지역이 그 정도의 인구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만들 거래. 그러면은 뭘로 300에서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릴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뚜렷한 답이 없어. 베이커리도 생지 구워서 판대. 그럼 커피는 어떻게 하시건 자기 아들 시킬 거래. 그러니까 직업, 뭐 자기가 과거에 뭘 했건 상관없어. 하고자 하는 카페에 두리뭉실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안 해야 돼. 아,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아, 그럼 내가 뭘 했든 간에 확실하게 내가 뭘 팔고 어떤 거를 강점에 두고 어떻게 인테리어까지 할지가 플랜이 다 정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근데 모든 잘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장사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밑바탕이라고 보거든. 근데 그게 없어. 그냥 카페를 그냥 막연하게 막 이게 좀 좋은 자리에 이렇게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아주 희망찬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하루에 이제 3만 원 팔아봐야 정신 차리는 거지. 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계산을 바탕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도 50대 50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50대 50이고 자꾸 요즘 유튜브에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식당 하시는 성공하신 분이 상권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대. 찾아오게 만들면 그거는 식당의 얘기야. 카페는 상권 중요해. 아니 하루 3끼를 먹는 음식이랑 어쩌다 한 끼 먹는 커피랑 왜 상권을 같이 비교하냐니까? 다른 거야. 그러니까 50만 원의 월세를 내는 곳은 50만 원의 이유가 있고 500만 원의 월세를 내는 이유는 500만 원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카페를 하려면은 상권도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은 주변에 막 병원이나 약간 이런 소규모의 회사들이 좀 많아 보였거든요. 그럼 팀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상권의 1순위가 뭐였을까요? 사람 수. 대구는 동성로, 삼덕동, 교동 이 세 곳이 가장 젊은 사람들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많고 술집도 많고 음식점들도 많아. 그리고 내가 있는 동성로 초입은 스파크몰이라고 하는 큰 이제 쇼핑몰도 있고 그 옆으로 보면은 되게 유명한 이제 태국 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뭐 건너편에 공원도 있고 하니 좀 괜찮겠지 해서 들어갔지.
그리고 월세도 아 나는 이 정도 월세는 이 공간에서는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들었지. 저 사실 팀장님 카페 후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의 친절하다라는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좀 놀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직원분이 친절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팀장님이 친절하다라고 많이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랬어요. 지금 욕하는 거지? 돌려가기라는 거. 제가 근데 변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내 고집, 그리고 내 특성,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조건 다 반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나도 변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뭐 그때 돌아간 시간은 내가 뭐 이렇게 담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너네들이 무언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도와줘야지. 왜냐? 나도 무언가 그때 당시에 조금 얘네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뭔가 좀 잘못된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래도 우상이신데. 뻥치지 마. 뻥치지 마, 이씨. 지금 제가 바리스타 중에 가장 좋아했던 ING죠. 그러면 매장을 디자인이나 이런 거 로고값까지 하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이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집기시설이랑 인테리어랑 패키지나 이런 것까지 해서 어느 정도가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억 정도? 매장이 몇 평이죠? 우리가 지하도 있어. 그래서 위에는 30평, 지하는 한 45평? 그런 거 치고는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인도로가 비싸진 않은데 지하 공간 자체가 손님들도 지하 공간을 많이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지하 공간 자체가 조금 창고 개념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이 건물 자체가 좀 많이 오래된 건물이야. 건물 자체가 많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조금 노후된, 그러니 뭐 이제 하는 사람들은 건물에 비해 가격이 조금 높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지. 근데 이게 앞에도 테라스인데 테라스를 또 테이블을 못 놓으니까 영업 허가 외 공간이어서. 그게 조금 아쉽지. 근데 매장에 케이크나 그거는 다른 업체랑 같이 뭐 조인을 하신 거예요? 원래 처음에는 그 무스 케이크, 네. 컵케이크는 그 이현우 파티시님이라고 내가 원래 그런 걸 찾고 있었거든. 그레이 패키지도 다 이쁘잖아. 정형화돼 있고. 디저트를 혹시 그렇게 못 만드나?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계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부탁드려서 무스 케이크. 근데 저는 팀장님네 그 무스 케이크 보고 좋았던 게 이게 디저트를 어쨌든 다른 데랑 이렇게 합작을 해서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디저트라는 게 물류 배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흐트러지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딱 캔에다 오니까 그런 거가 걱정이 없고 용기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매장의 적재 공간에도 되게 효율적인데 또 디자인은 예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 무스 케이크라고 하는 게 좀 차갑게 먹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람들이 선뜻 안 집어. 조금 차갑다 보니까 겨울에는 오히려 화두류 빵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잘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나는 디저트에서 가장 완성형은 무스 케이크라고 봐. 오. 모양, 그런 전체적인 완성도, 맛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나는 커피랑 가장 잘 어울리는 디저트를 뽑으라 그러면 나는 무스 케이크일 것 같아. 근데 팀장님이 생각보다 엄청 화려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하니까 나는 그런 쪽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화려한 게 보기 좋은 화려함이면 좋아. 근데 더러운 화려함은 싫어. 막 더티 플레이팅 막 나는 그걸 너무 싫어하거든. 먹기도 힘든데 내가 돈 주고 먹는데 이걸 이렇게 그렇게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싫어.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카페 문화가 더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잖아. 어저께 컨설팅 상담을 하면서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분명 저분은 다른 데 가서도 상담을 받을 거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랑 할 거야. 그러면 나도 나쁜맘 먹으면 잘 될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드릴게요. 할 거야. 그게 발전적인 게 아니거든. 그게 욕먹이는 짓 중에 하나거든. 그리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카페 문화를 많이 좀 이렇게 후진하게 만드는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발전적인 방향을 줘야지.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컨설팅하는 거는 컨설팅이 아니라 그냥 세팅이지. 그런 거 세팅해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그냥 뭐 말 그대로 그냥 업체 선정해서 주면 되고 난 중간에 마진 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카페가 성장을 못 하는 거지. 난 하다못해 그런가. 브랜드 네이밍도 안 정해졌는데 건물부터 올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일 웃긴 거지. 브랜드 네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네임이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 거고 고객들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런웨이라고 하는 그 오브제를 직접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름이 곧 저 오브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야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조금은 내가 보기엔 오래 갈 스타일들은 아닌 거지.
사실 그냥 제 3자가 팀장님 카페를 보면은 그냥 인테리어 좀 예쁘고 막 커피나 이런 종류 있고 뭐 디저트류 같은 게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다 뜯어놓고 보면은 무스 케이크도 팀장님이 커피랑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 선정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편리함과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거고 처음에 가게 들어가서는 입구부터 그 스토리까지를 다 연계를 지어서 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순서는 내가 이 일을 오래도록 해오면서 생각을 늘 했던 거지. 내가 창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나도 느껴본 거지. 거래처들 다니면서 저 주변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카페를 하기 위해선 브랜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필요 요소들이 있겠구나.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그나마 안 망했구나.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대구 매장을 만들게 된 건데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카페 사장 되기라고 생각하거든. 그 카페 그냥 인수하면 돼. 그럼 내가 사장이 되는 거야. 근데 또 그 카페가 잘 돼. 그럼 성공한 사장님이 되는 거야.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돈은 나보다 더 잘 벌어. 그럼 할 말은 없어 사실. 내가 뭐 그 사람들한테 안 됩니다. 돈 지금 많이 버는 거 안 됩니다. 당신은 더 성장을 해. 이런 말을 왜 하겠어. 막 포르쉐 타고 퇴근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할 말은 없어. 그러니까 카페를 하지 말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좀 그런 거지. 너무 젊었을 때 하는 거는 정말 비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무시할 수 없거든. 뭔가 조금 더 쌓은 다음에 자기 무기가 확실해졌을 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저거 정말 잘해 라는 게 뭔가 하나가 있을 때 해도 50대 50이라는 거야. 아니면 정말 남다른 안목이 있다거나 그럴 때에 그 브랜드가 좀 성장할 수 있고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커피 팔아가지고 돈 어떻게 벌어? 커피 팔아서 저 부자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 진짜 옛날 사람들밖에 없어. 생두 가격은 올라도 커피 납품하는 사람들은 쉽게 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버냐고. 5,000원 뛰기 해가지고 1톤 납품하면 500만 원이잖아. 자기한테 남는 게.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1톤 납품하기 위해서 자기가 포장 다 하고 택배 다 보내고 그거 하는 노력의 값이 500만 원인 거거든? 낮다 이건 아닌데 내가 전에 일했던 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어. 근데 일은 더 힘들어. 근데 그게 경제적 자유가 되는 방향은 아닌 거지. 커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진짜 옛날 사람들이야. 옛날 분들이 정말로 돈을 많이 벌었고 지금은 그런 시장이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나눠 먹기 식이 된 거지. 그러니까 커피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거는 나는 조금은 물음표야. 근데 다 사실 커피 오래 하시고 막 로스팅도 오래 하시는 분들 보면 다 뭐 컨설팅도 하고 메뉴 개발 같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아니면 점포 확장을 해가지고 가맹 사업을 하던가. 그 외적인 거잖아. 본업이 아니라 내 기술을 팔아서 하는 방향이니까 나는 그게 조금 아쉽고 한편으로는 그게 돈을 버는 건가? 돈을 벌려면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근데 저 그거 놀랐어요. 그 약간 라이트한 로스팅일 경우에는 25g짜리 바스켓을 사용하신다고. 근데 이제 대부분 다크 로스팅을 많이 쓰시잖아요. 뭐 추천해주는 바스켓은 이제 머신마다 갈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다크든 뭐 라이트든 뭐든 일단은 레시피를 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도 항상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세팅하면서도 내가 내 멋대로 세팅을 안 한다니까. 난 내 입도 안 믿어. 난 내 입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이 원래 해왔던 그 레시피 바탕으로 추출이 나오면 그걸 맛보지. 내가 먼저 갖다 입부터 대고 이건 아니야 해가지고 막 조절하고 그거 하는 순간 커피는 산으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레시피가 있어. 레시피. 뭐 원두 업체마다 분명히 레시피도 줄 거야. 그걸 먼저 지키라니까. 그걸 해보고 조금씩 바꿔라. 그걸 해보고 부족한 걸 보완을 해야지. 왜 애꿎은 원두 탓하고 왜 애꿎은 머신 탓하고. 그건 정말 나중에 일이고 먼저 레시피부터 내가 그 레시피를 지킬 수 있고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뭐 바스켓이든 뭐든 그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사실 원두 업체들도 원두 업체 로스터가 있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연계돼서 커미션 먹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카페 사장님들은 로스터를 만나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 거치고 만나게 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진짜 바리스타 분들이 영업을 하거나 세팅을 맞춰준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세팅을 맞춰준다거나. 근데 이거를 어쨌든 카페 사장님들이 좀 좋은 원두 업체나 이런 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맛보고 하는 방법이 일단 제일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음식점도 똑같잖아.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고 싶은데 나는 차
창의적인 막 그런 요리를 선보일 거야가 아닌 이상 대부분 요즘 이게 유행이더라. 그거를 대부분 따라하려고 돈가스 집이 유행이면 돈가스 집을 하기 위해서 아 여기 돈가스가 진짜 맛있더라.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지. 저 고기는 어디서 받는 거지? 저 빵가루는 어디서 받는 거지? 저 기름은 뭐지? 기계는 뭐 쓰지? 이렇게 하면서 분석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럼 카페 업주도 똑같은 거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맛이 저기 카페를 갔더니 저 맛이 나네? 근데 그 업체를 조사해 보니까 원두 납품도 안 해? 그럼 거기에서 받고 CS적인 부분들을 받으면 제일 쉬운 방법인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말 그대로 자기가 발품 팔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구를 해야겠지. 이거에 맞는 레시피라든지 우리 컵 사이즈에 맞는 레시피를 에스프레소를 설계를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겠지. 그거 안 하는데요. 저희는 원두만 보내드리는데요. 이러면 그냥 빠이 치면 되는 거고. 마지막 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QC지. 퀄리티 컨트롤을 해주냐 안 주냐. 내가 왜 서울로 왔겠어? 물론 너 보러 온 것도 있겠는데 너무 하시네요. 겸사겸사 우리 업체도 가서 QC 보고 에스프레소 퀄리티 보고 그러면서 다니는 거지 난. 그럼 팀장님은 거래처 QC 다 해주세요. 원두 납품 PPL 5초. 너네이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갑니다. 저 원두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업체가 더 대단한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런 업체가 더 대단한 거고 대부분 나는 이제 그런 거지. 원두에 맞게 머신 세팅 그리고 교육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컵 사이즈를 너무 무시해. 네. 근데 이 컵 사이즈가 너무 중요하거든. 여기에 맞는 에스프레소 세팅을 해줘야 돼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게 아니고 에스프레소 잔에 맞는 에스프레소 세팅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용하시는 컵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그럼 그걸 보고서 이제 다른 재료랑 혼합했을 때 에스프레소랑 다른 재료가 만났을 때 이 정도의 맛이 나올 겁니다. 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유선상으로 하기엔 너무 길고 그러니까 내가 직접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나한테 또 적성에 맞고. 전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안 당연한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밑바닥에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 국가대표팀. 열심히 뛰어서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컵 사이즈는 이 정도니까 이 정도에 맞는 것 같습니다. 다 해드려야지.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 QC라고 하는 거는 내 원두를 어떻게 하면 저분 매장에서 가장 맛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존심이 조금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단순히 원두 띡 보내고 저희는 아무렇게나 내려도 맛있어요. 나는 그런 원두를 본 적이 없어. 아무렇게나 내려도 맛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맛있는 원두는 없거든. 그러니까 내 원두가 맛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QC를 다니는 거지. 저는 사실 이게 너무 좋은 게 엄청 대형 원두 납품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데는 QC를 아예 안 와요. 안 와도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원두 네임밸류가 중요한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커피 맛이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임밸류를 쓰고 싶어 라시는 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근데 내 매장에 와주지도 않고 그런 거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저는 그렇게 막 네임밸류가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QC까지 와주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의 매장에 원두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 어느 유명한 분 업체의 원두를 쓰더라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야. 그 업체를 욕하는 게 아닌데 맛있는 원두인데 저분이 커피를 너무 이상하게 내리고 있어. 내 입장에서는 안타깝지. 저 본사에서 와가지고 조금만 건드려도 참 맛있을 텐데 저렇게 내리고서 저게 맛있는지 맛없는지도 모르고 원두는 또 비싸게 받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야. 근데 원두를 제공하는 업체로는 이해가 가. 왜냐면 말 그대로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 돌아다닐 수도 있어. 한 달에 100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돌아다닐래? 그러니까 그냥 보내고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근데 나는 그런 거지. 그래도 QC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같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업체도 나도 같이 성장하려면 끊임없이 서로 네트워킹이 돼야 돼. 끊임없이. 그래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야 오래 가는 거고. 여기 원두 쓰시면 팀장님 만날 수 있는 거죠? 네, 북한 빼고 다 가니까요.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 다음에 뭐야? 그러니까 여기 이거 주제가 뭐였어? 팀장님 창업한 내용을 담은 주제여서 주제의 내용은 맞는데 오늘 창업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셔도 되는데 현실을 준비하고 하라는 거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목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차릴 수 있는 현실 비용 그럼 뭘 가지고 차릴 건데 라고 하는 컨텐츠 그래서 너는 이걸 가지고 얼마를 벌 건데 라고 하는 수익 딱 이 세 개
가 딱 결론적으로 나오고 남한테 이야기했을 때 너 해도 되겠다 그 말 들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은 이상 하지 마요. 자꾸 자기 자신한테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걸 다 했는데도 괜찮다 싶으면 여기다 연락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팀장님을 한 번 더 볼 수 있고 인생 강의도 한 번 듣고. 네, 대구로 오세요. 대구로 오시면 제가 해드릴게요.